자, 이어서 닭가슴살 들깨무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구하기 쉬운 재료 닭가슴살을 이용하시네요. 네, 닭가슴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여름철에 구매하셨다가 잘 안 드시고 이렇게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무침으로 드시면은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의 일품 요리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닭가슴살을요, 이렇게 뭐 그냥 시판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지 마시고요, 좀 결대로 좀 찢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러니까 익힌 상태로 파는 닭가슴살을 그렇죠. 이용하시는 거죠? 네, 이거를 이렇게 결대로 쭉쭉 찢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꼭 결대로 해주셔야 되는 게, 그냥 막 잘라주시면 좀 더 퍽퍽해져요. 결대로 최대한 찢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쫄깃하고. 네, 닭게장 재료 만들듯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리 조금 잘라놨고요. 네. 자, 이렇게. 네. 사실 오늘 지금 만드는 양이면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 가족분이 한 접시를 정말 일품 요리처럼 드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한 번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고요. 자, 지금 좀 물이 끓고 있는데요. 네. 숙주를 제가 좀 넣을 거예요. 네. 근데 숙주는 사실 조금 신선한 숙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드셔도 되는데, 조금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났다 하시면 숙주의 특유의 비린 맛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할게요. 자, 끓는 물 준비해 주시고요. 숙주 한 줌 넣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숙주가 굉장히 숨이 너무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볍게 넣어서 한 3, 40초 정도만 꾹꾹 눌러서 데쳐주시면 돼요. 누르는 건 왜 누르는 거죠? 숨이 빨리 죽으라고도 누르는 거고요. 뜨지 말라고 그냥 살짝 네.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져서 차가운 물에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차가운 물에 넣어서 열기를 빼고요. 네. 자, 바로 물기를 꼭 짜놓을 거예요. 물기를 짜서 사용할 겁니다. 아무래도 무침이니까 이 물이 들어가면 무침의 맛이 희석되잖아요. 네. 꾹 짜서 이렇게 물기가 없이 나물 무치듯이 자,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자, 이제 들어가는 채소를 좀 손질을 할 건데요. 네. 저는 여기에 부추를 조금 넣을 거예요. 이 음식은 제가 우리 가족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조금 덜 매운, 그냥 부추보다는 덜 매운 영양 부추를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약간 손가락 2마디 정도 길이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부분은 조금 잘라주시고요. 자, 그래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부분으로 자, 이렇게 잘라줄게요. 부추가 이제는 그냥 부추가 쓰시게 되면요, 너무 좀 억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부추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볼에 한번 담아 볼까요? 자, 그리고 양파도 저는 자색 양파를 사용하겠습니다. 자색 양파 없으시면은 우리 그냥 일반 양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 양파를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매운맛이 있으니까 가볍게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색 양파가 좀 더 달죠? 네, 맞습니다. 달고 좀 매운맛이 좀 적죠. 네, 이렇게 썰어놓고요. 찹쌀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특이한 걸 넣을 건데요. 보통 우리가 무침 하면은 뭐 미나리나 깻잎 이런 걸 많이 넣으시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 서양 재료에서 향신채죠. 샐러리예요. 이 샐러리가 또 굉장히 상큼해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보시면 섬유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섬유질을 잡고 쭉 당겨서 질긴 섬유질은 제거하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아니면은 뭐 감자 깎는 칼로 살짝 한번 깎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얇게
아, 또 얇게 들어가는군요. 네, 아무래도 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샐러리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채소들은 밑작업을 끝내놨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닭가슴살을 다 찢어놨잖아요. 네. 이 닭가슴살을 전처리를 한번 더 해줘야 돼요. 왜 닭가슴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네. 첫 번째, 퍽퍽하다. 음. 두 번째, 특유의 닭냄새가 난다. 맞아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재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유인가? 우유도 좋은데 저는 유자청이에요. 아. 집에 유자청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죠. 예. 네, 겨울철에 많이들 드시는데 이 유자청하고 닭하고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묻혀서 드시면은요, 샐러드 같은 데 사용하실 때도 유자청에 한번 버무려 주시면은 일단 굉장히 촉촉해지면서 닭 특유의 비린내를 싹 잡아줍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조물조물 한번 묻혀볼게요. 네. 그래서 집에서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도 좀 이제 지겹다 하시면은 좀 오늘처럼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점도가 있는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자, 유자청.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분들 닭가슴살 많이 드시는데 이게 네. 재료들이 그렇게 막 칼로리를 높이는 재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만드는 양이 제가 말씀드렸죠. 3, 4인분 양이에요. 물론 유자청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안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확실히 다를 겁니다. 네. 양념에 다 넣고 해주시기보다는 닭에 먼저 유자청을 입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재료들이 이제 유자청을 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양념장 자체가 오늘은요, 굉장히 한국적인 양념장이에요. 자, 여기에 먼저 설탕이 들어가고요. 자, 설탕. 네. 자, 그리고 설탕이 좀 녹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식초예요. 식초를 먼저 넣어줄 거고요. 뭐 신맛은 개인적인 취향대로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잘 저어주세요. 어느 정도 설탕이 좀 풀어져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무침이고 가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설탕이 잘 녹지 않은 상태에서 묻혀주시면 어떤 부분은 달고 어떤 부분은 안 달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설탕이 어느 정도 좀 녹았네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양념에 이 감칠맛과 진한 맛을 줄 된장을 넣을 겁니다. 아, 된장. 이 보통 닭가슴살 샐러드 하면은 샐러드 양념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토속적인 양념으로 샐러드를 묻히시는군요. 그렇죠. 된장, 그리고 고추장.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렇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추 넣고 잘 섞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요즘 주점 같은 데서도 예전에는 뭐 일식이나 중식 베이스의 양념을 많이 썼다고 하면은 된장 고추장으로 다시 많이들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친숙한 맛이지만 입맛에 짝짝 붙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고춧가루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참기름이나 이런 거 쓰셔도 좋고요. 들기름 쓰셔도 좋은데 저는 오늘 들기름 넣을게요. 들기름 들어가는군요. 자, 들기름을 넣고 잘 섞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무침 양념보다 좀 단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자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조금 단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숙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채소를 먼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또 독특한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들깨가 들어갑니다. 들깨가 들어가는데 이 들깨 중에서도 보통 가루가 된 들깨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루 내기 전에 통들깨예요. 이 통들깨가 씹는 느낌이 톡톡 터져서 왜 그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그 톡톡 터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재밌죠. 그런 느낌 나요. 자, 통들깨를 다 넣지 마시고요. 한 스푼 정도만 남겨주세요. 아, 또 나중에 가니쉬로.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닭가슴살을 안 넣은 이유가요. 닭가슴살은 나중에 살짝
살짝 양념을 살짝만 묻혀줄 거예요. 이미 간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채소에 있는 양념이 고루고루 잘 묻혀주시고요. 아, 이것만으로도 이미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만 먹어도 사실은 된장고추장의 그 특유의 그 맛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들기름의 맛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도 맛있지만 여기에 이제는 네, 닭가슴살 좀 넣어주시겠어요? 아, 바로 섞긴 섞는 네, 거. 섞긴 섞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가볍게 한번 가볍게 한번 묻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아이들이 왠지 좋아할 것 같은 메뉴예요. 이건 제가 좋아해요. 아, 이렇게 아내분이 이제 다이어트 좀 해 이러면서 이제 닭가슴살 사주면 그렇죠.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는구나. 그렇죠. 아니 왜냐면 네. 저도 이 닭가슴살 사놓는데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맛이 없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먹는데 나중에 꼭 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요리로 해서 먹는 거죠. 네. 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먹으면 예. 그냥 뭐 맵고 짠 거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만 먹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또 요거랑 또 같이 또 뭔가를 곁들이면은 여기 약간 맥주 땡기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영양 부추가 이렇게 잘 얽혀 있는 게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산처럼 쌓아있네요, 닭가슴살이. 하지만 부담스러운 게 숙주와 닭가슴살, 그 영양고추. 사실 뭐 다 드셔도 부담감 없는 식재료들이기 때문에 정말 뭐 다 드셔도 내가 미안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약이네요, 약.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놓은 톡톡 터지는 통들깨.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닭가슴살 들깨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닭가슴살 들깨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닭가슴살을 결대로 찢어주세요. 끓는 물에 숙주를 30초 정도 데치고 찬물에 넣어 식힌 뒤 물기를 짜줍니다. 영양부추는 끝부분을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자색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샐러리는 섬유질을 제거한 뒤 얇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닭가슴살에 유자청을 넣어 무쳐줍니다. 설탕에 식초를 넣어 섞은 뒤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들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숙주, 손질한 채소, 통들깨를 넣고 버무린 뒤 양념한 닭가슴살도 넣고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닭가슴살 들깨 무침을 담고 통들깨를 곁들이면 닭가슴살 들깨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새콤한 묵은지로 깊고 진한 국물 맛을 낸 묵은지 찌개, 굴소스에 볶아 감칠맛이 돋보이는 촉촉한 목이버섯 볶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효섭 셰프의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